네, 안녕하세요. 현직 20년차 트레이더로 활동하고 있는 박프로입니다. 오늘 모두 투어를 좀 볼 텐데, 오늘 모두 투어 뭐 뿐만 아니라 노량풍선 하나투어, 지금 여행업계에 관련된 섹터들이 다 같이 상승을 나타냈다가 다 윗꼬리를 달고 음봉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제 현재 가격은 어제의 시가 그 밑에 구간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어저께 나왔던 게 바로 무비자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어 가면서 다시 한번 여행업계에 그래도 중국 여행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오늘 이렇게 바로 단 하루 만에 재료가 소멸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결국 모두 투어에 대한 차트 분석, 그리고 시황, 타점, 대응 전략 이렇게 좀 말씀드릴 거고, 또 영상 말미에 타점 시그널에 대한 지표 제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. 제가 모두 투어에 대해서 앞으로 장중에 나올 수 있는 실시간 타점, 대응 전략, 그리고 급등주에 대한 정보들까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은 제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.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현재 윗꼬리를 달고 주가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, 일단 제가 볼 때 어저께 이런 흐름들, 어저께 상승이 나오고 오늘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는 흐름들, 그러면 과연 수급의 주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. 자, 어제 22만 주 정도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고 외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. 자, 그리고 최근에 어느 정도 개인들이 물량을 좀 저점 구간에서 담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.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개인들의 물량들, 개인들의 매수세가 과연 진짜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일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개인들의 이 수급이 세력들의 차명 계좌에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. 그리고 개인들의 큰 손 물량들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고 가야 하는데, 오늘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, 그러니까 키움증권,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창구에서 이 매도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현재 주가가 내려가고 있음에 따라서 과연 어디에서 이 물량을 잡고 있는지를 보면은 이 NH투자증권, 신한투자, 미래에셋, UBS, 그리고 한국 IMC와 같은 기관계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좀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어요. 장 초반에 이렇게 한번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바로, 그쵸? 장 초반에 들어왔다가 갭상승을 띄우자마자 바로 이렇게 주가 패락이 쳐졌거든요. 이런 것들은 개인들의 투매가 좀 나왔다고 봐요. 개인들의 투매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, 사실 이런 종목이 빠르게 한 번에 올라가기가 힘든 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 정말 긴 시간 기간적인 가격적인 조정을 너무나 많이 줬었기 때문에 아무리 추세를 돌파했다 하더라도 이게 한 번에 또다시 양봉 찍으면서 뚫고 올라가기에는 이 윗구간대에서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나 많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은 또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만한 구간들은 분명히 맞는데,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나왔던 이 저점은 현재 예전에 우리가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했던 이게 2020년도 3월이죠. 코로나 직전의 저점 구간까지 우리가 진짜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구간들까지 떨어지는 가격대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상승은 저는 오늘 물론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음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다시 추가적인 상승들이 앞으로 무비자에 대한 중국 여행이 생각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제가 그래서 어저께 매수하셨던 혹은 오늘 또 매수하셨는데 사자마자 물리셨던 분들이 지금은 아직 손절을 우리가 보기보다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사를 한번 보면은 일단 무비자로 중국 입국이 이제 가능해요. 그래서 우리 엔데믹 이전으로 여기에 대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비자 발급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,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하면 원래 기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여행을 상당히 많이 갔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코로나 이전까지도 여행 업계가 거의 전성기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매출과 영업이익도 잘 냈었는데, 사실 코로나 이후로 많이 꺾인 것도 사실이고 지금 현재 나오는 여행 업계에 대한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
예전과 같지 못한 건 이 중국 쪽에 그 이제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진 게 가장 큰 이유로 들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어 간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앞으로 나오는 재료들 그리고 또 터져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주가의 가격을 또는 기대감에 따른 주가의 방향성을 상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혹은 중장기적인 흐름을 좀 지켜봐도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여행업계, 특히 요 노랑풍선이나 모두투어나 뭐 하나투어나 이게 동반해서 이 섹터의 흐름이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중국 무이자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슈로 충분히 더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좀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타점을 어떤 식으로 잡아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많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. 내가 그러면 이게 주가가 오늘 이렇게 저점을 찍긴 했지만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더 온다라고 하면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 주가가 그럼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?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.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모드 투어가 예전에 여기에 대한 지금 박스권을 이탈을 하고 내려온 건 맞아요. 내려온 건 맞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의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지만 현재 이 구간이 왜 상승 시그널로 볼 수 있었느냐? 주가의 가격은 내려갔지만 이 매수에 대한 심리 부분이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, 추세가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바닥 구간이라고 보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점점 저점 매수를 해봐도 되는 구간이고 이렇게 시그널이 떴다라고 하면 상승에 대한 파동은 적어도 5파동적인 부분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이 고점 신호와 함께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확률이 크다. 그래서 지금 어쨌든 상승이 나올 때마다 조정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기간적 가격적 조정을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소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할 때마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세가 계속 나올 겁니다. 그 개인들의 물량을 잡아먹는 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앞으로 그런 구간에서 매수 대기자들의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서 앞으로 모두 투어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타점까지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걸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그래서 중국 쪽이 사실 저도 예전에 중국 쪽에 이런 여행이나 이쪽에 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까지 정말 여행이 활발했어요. 그러니까 뭐 상하이나 북경이나 또 뭐 광저우나 뭐 광동 쪽이나 이쪽으로 중국 쪽의 여행이 뭐 그냥 여행지만 가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우글우글할 정도로 정말 관심이 많은 국가예요. 워낙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가깝게 있는 게 일본과 중국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일본으로 치우쳐져 있는 또 여행 쪽, 그리고 중국 쪽을 가고 싶었는데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무비자에 대한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고 단기적으로라도 여행객의 수요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.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재료로 또 한 번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. 결국 어쨌든 저쨌든 앞으로 고점은 분명 한 번은 기술적으로 나올 만한 자리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스텝을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좀 관찰해 나가면서 이런 매도 타점을 앞으로 잘 잡아 나가는 게 우리 계좌의 수익을 또 지켜내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모두 투어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런 여행업계 섹터를 전반적으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010-2011-9671로 저에게 모두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. 우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 해 나가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모두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지금 여행업 쪽 이제 섹터가 오늘 동반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장이 오늘 그렇게 또 좋지가 않아요. 특정 섹터만 어느 정도 수급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만 더 시장이 살아나면 저는 당연스럽게 또 여행업 쪽은 충분히 더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나라 이 시장 자체가 조금 더 개선이 되어 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또 외인들의 수급도 여행업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워낙에 저점 구간이에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섹터의 바닥 구간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
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재료들은 이번엔 무비자를 포함을 해서 앞으로 더 몇 가지 더 터져 나올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고,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그래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, 그리고 시나리오 전략, 그리고 장중에 나오는 타점, 제가 문자 주신 분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답장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, 여러분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문자 주시면 되시겠고, 앞으로 결국 우리가 돈을 버는 건 비쌀 때 매도하는 게 장땡입니다. 그럼 비싼 가격에 대한 최고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고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,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덕프로였습니다.